네, 오늘은 나우제주에서 기획 코너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께 영화를 소개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하게 드론 필름 페스티벌 소식으로 준비해봤어요. 요즘에 한창 또 드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자, 우리 JIBS 보도국장이자 이번 드론 필름 페스티벌의 또 조직위원을 맡고 계신 JIBS 강석창 보도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또 함께 해주셨어요. 네, 아,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요즘 한창 바쁘실 텐데 또 자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부터 또 특별한 또 필름 페스티벌이 열려서 네. 저희가 좀 소식을 직접 들으려고 합니다. 바로 벌써 3회네요. 네네. 네, 제3회 제주국제 드론 필름 페스티벌이 내일 개막해서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요. 자, 올해 국제 드론 필름 페스티벌은 또 지난해와 좀 달라진 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달라지나요? 우선 개최하는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네. 1회, 2회는 신화학사관에 있는 항공우주박물관에서 했었는데 상당히 좀 거리가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좀 오시는데 불편해서 네. 올해는 제주대학교 위쪽에 있는 제주첨단과학단지의 제주혁신성장센터 건물에서 행사를 하는 게 좀 달라진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올해 3회 국제 드론 필름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NC 다이노스가 정규리그 우승하면서 네. 스타디움에서 드론 300대를 날리는 드론 쇼를 했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 여의도에서도 코로나19 극복 드론 쇼를 한 적이 있고 해서 네. 그 팀을 제주에 내려와서 드론 쇼를 기획을 했었는데 아이고.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좀 네.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좀 자제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일단은 네네. 아쉽지만 올해 드론 쇼는 저희들이 열지 못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 행사를 또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오시는 분 굳이 막지는 못하겠지만은 네. 최소인으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네. 조직위원장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브렉야케 강태선 회장께서 맡아주셨고 네. 여러 가지 내부적인 면들은 큰 변화 없습니다만은 개최 네. 장소 그리고 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좀 크게 외형적으로는 달라진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내 최초예요. 우리 네. 제주에서 JIB에서 주최하고 있는 이번 행사 매년 또 많은 분들 관심 가졌었는데 올해는 여러분 저 항공우주박물관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혹시나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까다로운 발열 체크라든지 이런 방역을 통해서 네. 입장 가능하다고 까다롭지는 하니까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입장시킬 수는 없고요. 그래요. 저희들이. 맞아요. 예. 방역을 위해서는 그 점 좀 여러분 양해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간편하게 집에서 또 여러분 계신 곳에서 생중계 되니까 그거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요. 드론 산업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그 상상력도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그것들 함께 만날 수 있는데요. 올해는 제주국제 드론 필름 페스티벌의 주제가 예. 달라진 지구로 정해졌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구의 일상이 아주 변하고 인간이 사라져버린 지구 그리고 자연은 깨끗해진 지구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네. 지구의 2020년의 모습을 드론의 시선으로 담아보자. 그래서 달라진 지구로 잡았고 그래서 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출품한 작품들이 보면은 사람과 자연이 반반 내지는 사람들이 많이 찍힌 네네. 영상이나 사진이 많았는데 네. 올해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대부분 다 자연의 자연 모습들. 위주로. 네. 그래서 이번 드론 페스티벌에 출품된 작품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지구의 어떤 역사의 한 네. 단면을 기록한 어떤 중요한 역사적인 기록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멋지네요. 생각을 하고요. 네.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 특히 제가 본 영상 중에는 유럽의 관광지인데 평소에는 사람들을 북적이 듣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유명 관광지들의 모습들, 역사 유적들의 모습들 보면서 이게 팬데믹 시대 속의 지구의 모습이구나 이런 좀 다른 의미로 좀 다가와서 네.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이 좀 기존의 1회, 2회 때의 작품들과는 아주 확연히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의미였고 네. 그런 의미에서 좀 달라진 지구의 란 주제에 맞는 작품들이 좀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그래요. 생각이 됩니다. 진짜 그 영화에 나오는 네. 그 장면들이 좀 가서 힐링 될 것 같아요. 직접 보게 되면 저희가 또 TV를 통해서 보시게 된다면 저는 힐링이 너무 아니라 아름다울 것 되게 같아요. 막 마음 가슴이 좀 퍽 하고 좀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들. 먹먹해지는 느낌도 드시고.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좀 공포스럽기도 하면서 네.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좀 들었어요. 복잡한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제가 심사위원은 아니었습니다만 맞아요. 근데 네. 요즘에 또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영상을 통해서 또 네. 그런 것들 대리 만족도 될 것 같고 또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야 된다라는 것 또 느낄 네. 수 있는 시간이네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올해 행사에서 한 200개가 넘는 그 드론으로 찍은 작품들이 출품된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해외에서도 많이 출품됐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저희들이
올해 드론 필름 페스티벌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올 초에 고민을 하다가 네. 하자. 그래서 작품 수가 적더라도 출품작이 적더라도 하자 그랬는데 네. 예상 밖으로 17개 나라에서 241개의 작품이 출품이 됐는데 뭐 아시아, 유럽, 뭐 미주권 뭐 다양한 나라에서 출품이 됐고요. 네. 일단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9개 부분에 공모를 했는데 좀 이 공모 분야를 좀 줄여서 네. 좀 전문적으로 가보자 그래서 랜드스케이프 이게 제주의 풍광을 다루는 분야 하나 네네. 했고요. 그리고 사진 네. 그리고 장르라는 부분 그리고 드론텍이라고 올해 처음 신설했는데 저희들이 보면 요새 뭐 언택트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론이 아, 드론으로 본 지구 그래서 드론이 가서 접촉한 지구 그래서 그 드론텍 드론텍. 분야를 하나 신설했고요. 그리고 네. 드로노그래피라고 드론 영상에다가 어떤 그래픽을 입혀서 만드는 그런 분야에서 5개 분야로 했고요. 저희들이 심사를 다 끝냈는데 네. 5개 분야 중에 2개 작품은 해외 출품작이 상을 받게 됐고요. 네. 나머지 3개 작품은 저희 내국인들입니다만은 작품 수준도 뭐 지난해 못지않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반응도 뜨겁고 관심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정말 그 드론의 기술력과 그리고 또 그 뭐랄까 영화 산업, 예술적 장르까지 이렇게 절묘하게 예. 결합된 그런 네. 모습들 함께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요새 생각이 영화에 드네요. 뭐 드론 촬영 샷이 없는 영화가 없거든요. 전부 다. 그럼요, 네네. 그럼요. 네, 앞으로의 그 산업 비전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영화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너무나 심사하기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수상자에 결정됐나요? 뭐 당연히 심사는 비대면으로 해서 네. 3분의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했는데요. 네. 일단 심사위원장은 이민재 촬영 감독이라고 네. 모르실 텐데 네. 한국에서 개봉된 한국 영화 신과 함께 반도 거의 모든 대부분의 영화에 드론 촬영은 이 이민재 이분이 감독이 하시는군요.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네네. 작품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신과 함께, 뭐 예. 반도등, 네, 네. 네, 감독님.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셨고 네. 김현수 시내 21 기자가 네. 맡았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세계적인 사진 작가인데 네. 프로리앙 루드라는 분이 또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심사해 주셨고 네. 이분은 작년에 직접 저희 2회 드론 필름 페스티벌에 참가하셔가지고 네네. 현장에서 와서 강연도 하시고 심사도 해주고 하셨는데 올해는 아쉽게 코로나19 아쉽게도. 때문에 네. 오시지는 못하고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네. 아쉬워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 드론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또 국내에도 많고 제주에도 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 같은데 우리가 출품 작품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저희가 며칠 전에 JRBS 8뉴스에서 네. 드론 페스티벌 관련 예고 뉴스를 다루면서 수상작 일부 영상들이 일단 공개가 돼 있고요. 조금 됐죠. 내일 6시 50분에 저희들이 개막식을 생중계로 하는데 네. 그때 어떤 생방송으로도 수상작들이 공개가 될 예정이고 네. 끝난 이후에 바로 저희들이 제주 국제 드론 필름 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네. 출품작하고 영상 수상작들 영상하고 사진들이 대부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내일 들어와서 보시고 이런 작품들이 나왔구나 좀 감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제3회 제주국제 드론 네. 필름 페스티벌이 내일 이제 드디어 개회식과 시상식도 마련되는데 홈페이지 등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함께 감상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프로그램도 좀 소개해 주세요. 내일 이제 저녁에 개회식 시상식 말고도 그 토크 콘서트 등도 마련돼 있다고 들었어요. 네, 31일 날 네. 토요일 오전 모레? 11시부터 전문가 포럼하고 토크 콘서트 2개가 이어서 열리는데요. 일단 네. 전문가 포럼에서는 강창봉 항공 드론 안전본부 본부장이라고 국내 어떤 드론 관련 분야의 뭐 산업, 그다음에 네. 계획, 프로젝트에 앞둔 핵심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조직위원회이기도 하시고요. 네. 이분이 일단 제주의 드론 산업 그리고 한국의 드론 산업 어떤 이런 관련돼 가지고 일단 발표를 하시고 네. 전문가들이 또 같이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2부에서는 이민재 촬영 감독하고 김섬주 씨라고 산악 등반 전문하시는 여성 등반가이신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드론을 활용하는 어떤 산악 등반의 자기 경험담들 그리고 여행 스토리 쓰시는 김민지 씨라고 이분도 역시 네네. 드론과 여행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글도 쓰시고 영상도 만드신 분이라서 이런 분 네. 모셔가지고 세 분이 또 편안하게 드론과 자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드론을 가지고 어떻게 뭐 작품을 만들고 그다음 자기의 일상을 담아내는지 이런 얘기를 쭉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드론 촬영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들으셔도 될 것 같고 또 이거는 저희들이 녹화 방송을 해서 또 네. 다음 주쯤에
방송도 할 예정이시니까 굳이 막 오지 않으시더라도 힘들면, 보실 네.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네. 저희가 JIBS 통해서 TV 녹화 방송이 되고요. 당일날에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죠. 네. 네. 제가 토요일날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제주혁신성장센터에서 네. 토크 콘서트 마련되니까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부가 또 한국판 뉴딜 사업의 핵심으로 드론 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도 발표도 했죠. 또 제주국제 드론 필름 페스티벌 앞으로 더 확장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가 작년 1월에 그 부산에서 열렸던 코리아 드론쇼라고 국내 드론 관련된 업체, 그 다음에 드론 그 관련 기술들 전부 소개하는 그 코리아 드론쇼에 참가를 저희 드론 페스티벌이 홍보차 했었는데, 네네. 그냥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게, 거기 나와 있는 드론 관련된 그 전시의 90% 이상이 전부 다 네. 군사 무기입니다. 드론이 네, 맞아요. 연구가 전부 다 군사 무기화돼 네, 있어서 그래서 네. 저희들이 작년 2회 제주국제 드론 필름 페스티벌의 주제를 평화로 가는 길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어떤 일상과 같이 하는 어떤 하나의 동반자 비슷한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네. 실제로 작년 9월에 또 사우디 유전을 드론으로 폭파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육군에 이미 2018년에 드론봇 전투단이라고 드론을 네. 활용한 전투 부대가 만들어져 있고 네. 2030년까지 전 부대에 드론 그 부대를 만들어서 할 계획이라서 지금 육해공군 정부가 드론을 군사무기화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드론이 어떤 일상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군사무기가 돼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우려도 있고 네. 또 최근에 뭐 드론을 활용한 드론 택시니 뭐 이런 네, 연구가 네.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그 F-16 조종사하고 AI 인공지능하고 실제 모의 전투를 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전부 다 4대0으로 이겨서 앞으로는 조종사가 없는 그런 항공 비행체 드론이 뜨게 될 거고 아마 네. 그런 이후에 네. 드론이 택시로 상용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건 뭐냐면 이 제주국제 드론 필름 페스티벌이 코리아 드론쇼에서 갔는데 유일하게 어떤 전투화하지 않는 군사무기화하지 않는 전시 부스여서 상당히 관심도 많이 받았고 이 드론을 활용한 어떤 이 영화제로 국내에서 유일한데 네. 이렇게 드론의 시선으로 바라본 인간의 삶,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일상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문화를 접목시켜서 드론이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같이 할 수 네, 있다는 네. 어떤 새로운 가능성 분야를 계속 아.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어떤 영상 공모전 형태지만 좀 더 발전시켜서 영화제, 뭐 영화 배우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네. 영화제로 좀 더 커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주가 드론 특구가 되는데 이 드론 특구의 한 분야로 어떤 산업화도 있지만 하나의 예술화, 문화적인 네.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분야로 육성도 시킬 수 있다 생각이 돼서 그런 분야의 어떤 그 협업할 수 있는 그 분위기도 좀 만들어 볼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큽니다. 자, 오늘 제3회 또 국제 드론 필름 페스티벌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